방금 전 정치권 전체를 흔드는 초대형 폭탄이 터졌습니다. 오세훈의 계산 없는 돌발 발언 단 한마디에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그 충격적인 현장 바로 보시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진 뒤 각종 팩트와 의혹들이 제기됐음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여론조사를 부탁할 이유가 없었고 사기꾼 명태균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며 후원자가 보낸 돈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의 이 주장들은 1심 재판에서 모두 깨졌습니다. 2,1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내도록 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것이 오 시장이고 죄질이 나쁘며 공직을 상실함이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김지훈 기자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선고를 5분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재판 때마다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혔지만 오늘은 교통 상황을 이유로 취재진이 없는 다른 출입구로 들어왔습니다. 큰 우산을 들고 걸어 들어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강철원 전 정무부 시장에게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하도록 한 뒤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10번의 여론조사 비용인 3,300만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받았다며 오 시장을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 시장은 초기 여론조사를 몇 차례 받아본 적은 있지만 신뢰성이 떨어져 관계를 단절했고 김한정 씨가 자신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돈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달 동안 돈이 없어서 아무런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던 업체가 명태균이 오세훈 강철원 피고인과 연락한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단기간 내에 3차례에 걸쳐서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여론조사를 에 관한 의뢰를 받고 비용에 관한 지급에 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인 10번의 여론조사 중 총 5번은 오 시장의 의뢰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고 후원자 김한정 씨가 이 비용 2,100만 원을 대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1,000만 원에 추징금 2,100만 원도 더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 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공직자격 상실형이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이 선고가 확정된다면 시장직에 박탈되는 겁니다. 재판부는 강철원 전 부시장에는 벌금 300만 원,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자리에 선 채 무표정으로 선고를 들었고 재판부가 건넨 안내문을 한참 쳐다보다 이를 접은 뒤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10개 중 5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기소된 범죄 액수는 3,300만 원인데 이 가운데 2,100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돈까지 주면서 의뢰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조사 결과가 나오자 불만을 표시했다며 여론조사를 의뢰한 게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비용을 낸 적도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여론조사 자체가 부풀려지고 조작되고 허위로 만들어진 여론조사였다는 게 다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다고 봤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가 앞서고 있던 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선거에 계속 낙선하고 있어서 정치적 입지가 다소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맡길 만한 동기는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낸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명 씨와 만난 적도 없었는데 오 시장 측 요청이 없었다면 거금의 돈을 건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건넸지만 정작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오 시장 측이 항의한 걸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이 비용까지 대납시키고서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인정이 되고 당연히 불만을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재판부는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10번 중 5번은 오 시장이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에게 대신 내게 한 거라 판단했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3,300만 원 중 1,200만 원만 빼고 불법 정치자금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만큼 시장직 상실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액수가 2,100만 원에 달하는 데다가 좋지 않은 목적이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한 공직자격 상실형이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데요. 수요일 정치권 이슈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소개합니다. 박진영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소장님 혹시 오세훈 시장 1심 법원에서 이렇게 벌금 1,000만 원 유죄 나올 거라고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전 무죄라고 생각해요. 무죄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증거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네. 명태균 씨의 진술 오락가락한 모습을 계속 많이 봤는데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진술밖에 없고 정황적인 증거조차도 없다. 구체적인 증거 없다. 뭐 지시했다거나 뭐 승인을 했다거나 네. 알았다거나 뭐 요청을 했다거나 이러한 문자나 그런 내용들이 없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유죄가 나올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오늘 이제 재판부 판결을 제가 하나하나 좀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정치자금법상에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버리면은 그 예를 들면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이제 특검법대로 633 규정에 의거 선거를 그렇죠. 치르게 된다. 네. 법문에 정해져 있는데 아마도 내년 4월에 유죄가 확정되면 치러질 수 있다.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근데 요즘은 보궐선거를 1년에 한 번만 치르잖아요. 네. 봄에 할지 가을에 할지는 이제 그때 상황 봐서 정하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된다면 내년 10월 10월 정도. 근데 이제 보궐이 아까 법률가들이 있지 않을까. 법문 찾아보고 하는 얘기는 뭐 내년 4월에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그거는 이제 네. 633 원칙이 지켜질 완벽하게 경우에. 지켜진다면은 그렇지. 네. 그렇게 되는데. 그렇죠. 6개월 지나면은 2월 달에 최종 1월이나 2월 정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4월에 보궐선거 해야 네. 되는 그러니까요. 피곤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잘 개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일단은 특검의 공소 사실, 범죄 혐의를 제기한 사실부터 좀 설명을 차근차근히 드리면은 특검은 이렇게 봤습니다. 오세훈이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관해 명태균 씨에게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7회, 공표 여론조사 3회 실시를 의뢰하고 해당 비용 3,300만 원을 김한정 씨, 본인의 그 가까운 후원자라고 불리는 김한정 씨에게 대납을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라고 본 것인데 일단 법원은 큰 구조상으로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하는 구조가 성립됐다. 이렇게 좀 인정을 한 셈이거든요. 평론가님. 이게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과거에 여론조사 관련해서 규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횡행하던 수법들이긴 해요. 근데 거의 다 없어졌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에 네. 지방선거 뭐 광역시도지사 후보 경선할 때 이런 일들이 왕왕 있어가지고 제가 실무자로 조사를 하러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경험들도 있는데 민주당은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언제 좀 눈치를 채었냐면 바로 이 선거예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할 때 그렇습니까? 제가 그때도 방송할 때인데 제가 방송에서 그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여론조사 기술자가 붙었다. 당내 여론조사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 안철수와의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네, 보니까 네. 분명히 기술자 붙었다. 기술자 붙어가지고 당내 선거 그다음에 단일화할 때 거대 정당과 무소속이 단일화할 때 시간 끌면서 문안 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 작전을 쓰면은 결국은 거대 정당 후보가 되어 있다. 이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방송에서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군요. 네. 그런 말씀 해주셨다는 건데,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의 그런 확고한 지위를 생각하면은 2021년 재보선 할 때 도대체 어떤 선거 국면이었길래, 어떤 구도였길래 이렇게 여론조사에 급급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당시에 찾아보니까 나경원 후보랑 양강 구도를 그렇죠. 당내 경선에서 네. 형성하고 있던 게 맞는 거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저도 평론할 때인데, 근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당연히 뭐 서울시장 국민의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방송에 당시에, 그렇게 예. 경쟁력 차원에서는 뭐 비교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냥 뭐 세부적인 거 말고 이 판결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 재판부가 범행 동기를 인정하는데 그렇죠. 어떠한 그 서술어를 썼냐면 느꼈다, 볼 수 있겠다, 보인다 이런 식으로 추측에 의한 판결을 한 것으로 좀 네. 보여져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합당한 판결인가 네. 그렇게 좀 의구심을 제시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그 구체적인 사안을 좀 풀어드리면은 네. 그 범행 동기를 어떻게 인정을 했냐. 오세훈 당시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내 영향력이 큰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과의 마찰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당내 지지 세력 확보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고, 당시 본경선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100%, 예비경선은 당원 20, 여론조사 80%로 치러졌는데, 일반 시민 상대로 이제 본경선 자체가 100% 결정되기 때문에 공표용 여론조사도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김종인과 친분이 있고 선거 전문가로 소개를 받은 명태균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경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줍니다. 그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고요. 명태균이 이제 선거 전문가가 아니라 이런 작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실제로 선거에 정통한 전문가는 서울에 훨씬 많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작전을 쓰는 사람들이 이미 없어진 상태였어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근데 이 판결에 근거해서 보자면 명 씨는 지방에 근거하고 있으면서 그런 일들을 아름아름으로 해왔다라고 짐작이 가는 거고요. 제가 기억하는 2021년도에는 나경원 후보가 초반에 저는 여론조사에서 잘 나왔죠. 오세훈 네. 시장을 앞섰던 걸로 알고 있고요. 기억을 하시길. 기억을 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당시 민주당 후보는 박영선이었어요. 단일화 이슈가 뜨기 전까지는 박영선 후보가 하다못해 1, 2%라도 오세훈과 안철수, 나경원 등에게 이기는 걸로 나왔었어요. 아하. 근데 여론조사가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이 범야권이죠. 그 당시에 국민의힘 계열 야권의 단일화를 가정한 여론조사가 다 돌아요. 자, 국민의힘과 안철수가 단일화를 하려고 합니다. 또는 나경원과 누가 단일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이러한데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단일화에 관심이 없으니까 전화를 끊어버리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단일화에 찬성하는 범야권 후보들의 지지도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단일화에 적극적인 후보들에게 더 여론조사가 우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설문지 작업이 있었다라고 저는 그때 판단했었어요. 지금 평론가님 말씀대로 네.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2021년 4월 7일 재보선을 앞두고 1월 20일부터 29일 상간에 이루어졌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당시 오세훈 후보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 조사에서 나경원 후보가 오세훈 후보보다 앞선 결과가 발표가 됐고, 나경원 후보에게는 여성 가산점도 10%가 부여된 상황이었다. 선거 캠프에서도 나경원 후보에 비해 열세라는 인식이 있었고, 이에 따라 오세훈이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 대상 지지도를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일정을 말씀드리면 제가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여론조사를 재판부가 지목을 한 건데, 예비 경선은 2월 3일부터 4일까지 있었고, 사자 구도였던 본경선, 물론 나경원과 오세훈의 양강위원 구도였는데 그것은 이제 3월 2일부터 3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여론조사 필요성이 본인에게 우호적인 여론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을 재판부가 좀 인정한 상황인데, 근데 그게 좀 이해가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경선 결과를 보면은 여성 가산점 10%를 반영 후에도 오세훈 시장이 41, 네. 나경원 36이었단 말이에요. 41대 36이었다. 네. 최종적으로 이거 가산점을 줘도 이게 5%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 가산점을 안 줬으면은 대략 한 8% 정도 차이가 나는데. 10% 가산되기 때문에. 네. 네. 근데 무리하게 이렇게 명태균 씨 듣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김종인 위원장이 한번 만나봐 그러고 네. 김영선 전 의원이 한번 만나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 가지 여론조사 작업을 했다? 도저히 뭐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만큼 일단은 후보자로서 약간 좀 쫄린 상황이지 않았을까. 초반에는 앞서가지 않았어요. 초반에는 그렇죠. 예. 이게 제가 이걸 뭐 어떤 작업이 들어갔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다만 제가 기억하는 부분들은 오세훈 후보가 낮은 여론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선거운동을 잘하면서 치고 올라갔다. 선거운동을 잘하면서 올라갔다. 상승 국면이었다. 이슈를 예. 잘 만들어가면서 특히 이제 단일화 이슈를 잘 만들었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당직을 맡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당시 이준석이 대표가 아니었어. 대표는 아니었고. 대표는 아니었는데 네. 김종인 체제에서 당직을 맡으면서 그때 방송 왕성히 할 때인데 단일화 이슈를 띄우고 그렇게 하면서 잘 받아먹고 이렇게 하면서 나경원 제치고 안철수 제치고 마지막에 박영선까지 제쳤던 그런 엄청난 상승 곡선을 이어갔다라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우리 소장님의 말씀도 이릉타당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당시 네. 상황을 복귀하다 보면은 결과값으로 그런 표 차이로 오세훈 후보가 이제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법원이 여기서 이제 여론조사의 동기만 설명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후원자라고 불리는 김한정 씨가 명태균한테 3천만 원을 왜 보냈을까?
여기서 이제 그 문제를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세훈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 대가죠. 이런 식이다. 네. 이런 식이고 그렇게 그 중에서 보인다. 3천 중에 2,100은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면모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근데 그게 명확한 어떠한 김한정 씨의 증언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세훈 씨가 김한정 씨에게 야, 저기 여론조사 비용 좀 당신이 좀 줘. 명시적으로 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네. 없고 김한정 씨가 사실 맞거든요. 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 비용 저보고 대납해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줬어요. 이렇게 증언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정황상의 증거를 소설식으로 깨워 맞춰가지고 이렇게 네. 유죄 판결을 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아니 내가 이렇게 보니까 명태균 이렇게 불쌍하게 왔다 갔다 하길래 차비나 좀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다가 김영선도 좀 챙겨주라고 하고 네. 뭐 김종인하고도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유력한 대선 후보로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도 친하게 지내는 것 같고 그 내가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내가 돈을 줬다 이런 식의 증언을 했거든. 적으로 그렇게 그런데 그거 아닌데? 내가 보니까 이거는 여론조사 비용인데 네. 이렇게 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각도 재판부가 설시한 내용들 제가 판결문 전문은 못 보고 네. 제가 취재한 바 오늘 법정에서 낭독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재판부는 이런 점에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김한정이 모 변호사와 면담하며 진술한 내용이 관련 메모에 기재가 돼 있는데 네. 거기에 누가 연락한 것인지는 물음표가 쳐 있지만 어쨌든 만나봐라 아이디어에 도움이 될지 모름이라고 기재가 돼 있다는 겁니다. 김한정은 자발적으로 명태균을 만난 게 아니라 요청을 받고 오세훈 또는 강철원의 부탁을 받고 명태균을 만난 취지를 그렇게 적어놓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네. 명태균과의 나눈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물적으로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서 보니까 1월 여론조사가 일부 시행됐던 1월까지만 하더라도 대화 내용이나 그 말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손하고 사무적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본 적도 없는 명태균을 상대로 김한정이가 1,000만 원을 입금을 한 것은 순차적으로 3,000원 입금했으니까 네. 입금한 부분은 요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누군가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입금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000 중에 일단 1,000만 원은 유죄가 인정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1,000만 원하고 3,300만 원이잖아요. 네. 용돈을 주고 활동비를 주는데 3,000만 원 줄 수 있다고 칩시다. 네. 손이 크니까 3,300은 뭐예요? 이거 부가세죠, 부가세. 뭔가 이제 그렇지 부가세. 부가세 네. 그렇게 이제 의심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네. 1,000만 원을 강혜경 씨 계좌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돈을 계좌로 주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것도 무슨 일과 관련돼서 대가의 경비로 지출한 것이다라는 네. 의심을 살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고요. 다만 우리 장 소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의 지시 여부, 인지 여부 이 부분은 아직은 명확한 증거가 있다라고 뭐 볼 수는 없는 그러니까 장 소장님은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계신 네. 거고 실제로. 네. 네.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한 것처럼 그렇게 의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의심만 갖고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명태균 씨 범죄자의 말을 믿고 네. 유력한 대선 주자이자 서울시장인 현직 서울시장이 현직이죠. 얼마 전에 당선된 사람이죠. 거짓말을 네. 했다,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라고 규정을 해서 이런 식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번에 그 판결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 받으면서 좀 알게 된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은 김한정이 입금한 550만 원에 대해서 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김한정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이 특정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2월 5일 날 550만 원을 지급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야 되잖아. 김한정 예를 들면 그 돈을 자기가 보려고 준 거면. 근데 17일이 돼서야 받는다는 거예요. 5일 날 입금했는데. 근데 그 사이에 강철원 같은 경우에는 2월 5일자 여론조사를 9일에 이제 다운받고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 2월 15일 날 공표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순수하게 자기가 명태균을 돕고 받아볼 목적이었다면은 그렇게 시차를 두고 늦게 받을 이유가 없는 거고 그 사이에 강철원이 아무 관여가 안 됐다고 한다면은 그 조사를 돈 낸 김한정보다 먼저 받아보는 게 판사의 상식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식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강철원이 막 명태균 씨를 재촉해가지고 저기 김한정 씨는 저기 빼고 나한테 먼저 달라고. 네. 그러니까 그러한 명백한 어떤 문자 주고 받았든지 네. 아니면 지시한 내용이 있었다라면 모를까. 네. 보통은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여론조사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러면 끈대려고 이렇게 막 먼저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알려주는 경우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그 피의자에게 불리한 네.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그 정치적인 리스크를 이제 법원의 판결이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법원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저 같은 이제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요때 당시에 작전 세력이라고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명태균이 성공을 보인 게 오세훈의 선거라고 하면 그렇죠. 그 이후에 이것 때문에 이준석을 만나게 되고 김건희를 연결하게 되고 더 큰 인물이 네, 있었다. 그렇죠. 윤석열까지 만나게 비슷해요.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당내 선거와 여론조사를 가지고 어떤 이 작동을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비슷한 이제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전 그래서 이 명태균이 먼저 접근을 했든 오세훈이 먼저 접근을 했든 그건 중요치 않은 거고 앞선 이제 선거에서 윤석열과의 관계성을 입증할 때 묵시적 합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관건이었는데 저는 두 사람의 의견이 맞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결과가 네. 나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그러니까 없다고 다 보거든요.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뭐 의뢰할 수도 있고 뭐 받아볼 수도 있고 뭐 그런 일이 정말 많아요. 정말.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까 네, 많이 우리가 여론조사 했다고 막 갖다 주는 우리는 사람들도 없어요. 있고. 아 그래요? 우리는 공짜로 해주는 거 없어요. 배신자. 우리는 아예 없었어. 없어졌어. 진짜 없어졌어. 아니, 저도 과거에. 과거 옛날에. 2014년 이전에. 그때는 그렇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납 부분이잖아요. 대납.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그냥 여론조사 나 궁금해요.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내줬어. 이거는 죄가 안 되잖아. 뭔 죄가 돼 이게? 돈 주면 되지. 돈 주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것을 특검에서 기소를 한 건데 그 돈을 대납하는 과정 중에서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씨에게 대납 좀 해줘라 라는 그러한 증언, 정황적인 증거, 김한정 씨가 맞아요, 오세훈 씨가 그렇게 나한테 지시했어요 네. 라는 증거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에이, 오세훈 시장이 주라고 했겠지 뭘 그러면서 이렇게 유죄 때리는 게 맞냐.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 판결문 원문을 한번 보고 나중에 토의는 해봐야 돼요. 왜냐면 네네네. 제가 지금 이렇게 취재한 내용 같은 경우에도 법정에서 이제 판사가 구두로 얘기한 부분들 중에 일부만 이제 소개를 한 거니까 자세히는 좀 판결문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결국은 양형이 상당히 중요했고 그러네. 왜냐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선고를 다시 치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판사의 마음이라는 것은 네. 100만 원 언더로 할 것인가 위로 할 것인가의 선택이었는데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1인 1표 민주정치를 건전하게 하는데 처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한정으로부터 대납받은 것으로 보이는 2,100만 원 또 결코 작지 않은 돈이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공직선거법은 시효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기소가 안 됐는데 후보자가 의뢰하는 여론조사라는 게 확증이 된다면 그것 자체도 처벌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읽히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정치자금법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 범행 이후에 특검의 조사라든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여러 가지들이 판사가 보기에는 수긍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다고 한 것이고 함께 기소가 된 강철원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벌금 300만 원으로 더 적게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김한정 후원자 같은 경우에는 벌금 500만 원으로 그보다 이제 오세훈 시장보다는 적고 강철원 부시장보다는 많은 양형을 선고했다. 그러니까 이러려면은 주도자가 오세훈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자 명태균한테 강철원하고 김한정 딱 불러다가 자 저기 여론조사 좀 받고 네. 돈은 네가 주고 알았지? 네. 그리고 여론조사 있으면은 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그렇게 작전 오케이? 이런 정황적인 증거,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지 이렇게 판결 내리지. 이게 아닌데 어떻게? 이제 결과론 저 이익은 오세훈 시장의 이익으로 이제 기속이 되는 거죠 되고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러잖아요. 여론조사 해도 돼요. 비용 줘도 돼요. 다만 그걸 공표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당내선거 공표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언론을 통해서 몇 번 공포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표 여론조사 네, 있다는 공표 거죠. 여론조사 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이 하던 그 작전의 영역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판사는 공표 여론조사는 일반 시민 베이스로 지금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그렇죠. 이런 전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주의 영화관 위반 우리 훼손이지. 실제로 장수장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2심에 가가지고 이 결과가 뭐 뒤집힐 수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다만 법조를 오래 출입했던 경험치에 의해서 보면 사실 이렇게 일부 유죄 나온 판결 있잖아요.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차라리 3,300 전부 유죄면 유죄와 무죄는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어. 쉬운데 판사가 이거는 무죄, 이거는 유죄로 써놓으면 그건 참 유죄 무죄 맞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이것도 판결 구조가. 웃기잖아요. 네. 근데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은 비용이 대납됐다. 왜
왜 5건만 비용 대납된 걸 인정하냐고. 그러니까 엄격한 이거를. 증명 능력을 아마 판사께서 따져보셨을 것으로 추론이 되는데 물론 그 결과는 아까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문이 추후에 공개되면 그 세세하게 따져볼 일인 건데 여하튼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벌써 지금 우리 정치권에 난리가 났어요. 시계가 빨라지고 들썩들썩. 다음 시장 예. 선거 어떻게 되냐. 네. 예를 들면 633 해가지고 2월 28일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네. 4월 7일 날 7일 선거예요. 재보궐 네. 선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좀 뒤로 미뤄져가지고 8월 31일까지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끝나게 되면 네. 10월 달 재보궐 선거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들썩들썩. 보수 진영 내에서 이 선고를 보고 약간 씩 웃고 계시는 분들은 난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또 힌트를 줘 또. 난가? 우리 나경 아니 그분인가 뭐 이렇게 하셨는데 꼭꼭 또 난가 그래 또. 난가 뭐 그런 분들 아니 계실 부산을 수도 지키다가 있고. 갑자기 올라올 수는 없을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오세훈 욕심을 낼 선수 수 열심히 있고. 뛰었잖아요. 김재섭 네.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어쨌든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차기 대권의 네. 제일 그렇죠. 1순위로 그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대권 후보 중에서 좀 나가고 싶어하는 분도 계시겠죠. 예를 들면은 유승민 의원이 인천대 그 자녀 이런 맞아요. 네. 취업 문제와 관련해서 네. 클리어가 되면 서울시장 선거 뭐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예. 이런 말씀.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김재섭. 내가 언제 나경원이라고 했어요. 난가라고 했지. 뭐 한동훈 후보는 좀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 한동훈은 배치 달아야죠. 배치 달아야 돼. 그런 말씀 해주신 건데. 한동훈 보면 한가 이렇게 했지. 아니 근데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선거를 다시 치른다면 누가 후보로 거명될 수 있겠죠? 정원호. 현재로서는 별로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정원호 후보가 제일 뭐 다시 한번 하고 싶겠죠. 치렀으니까. 건대 동문. 아니면은 강훈식 실장 훈식이요. 나올 수도 예. 있을 것 같고 예. 아니면 박주민 의원이 아까 매불쇼 나와가지고 아니 입이 이만큼 귀에 걸렸더라고요. 박주민 누구 안 그래도 오늘 법정 가셨다고. 그래요? 이렇게 벌써. 하고 이제 매불쇼 나와가지고 그냥 예. 막 그냥 뭐 저 최욱 씨랑 웃고 떠들던데 하여간 좀 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좀 네. 기다려봐야죠. 아직은 뭐 네. 2칸이나 더 남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확정까지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말씀드리지만 다만 특검법에 이게 반드시 따라야 될 규정이 아닐지라도 633이라는 원칙을 정해놓은 이상 최소한 8월 31일까지는 어쨌든 판결이 대법원 확정 판결 날 수 있겠죠. 뭐 하나 꼬집자면은 우리 판사께서 친청계인가요? 1인 1표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예. 1인 1표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원이 메시지를 던진 어물전 이게 썩은 내가 비린내가 나는 것 같아. 바로 다음 아이, 주제로 좀 가보려고 지금. 냄새나 냄새. 에? 그리고 그 신천지 이야기 우리 또 나중에 할 거잖아요. 네. 당내 민주주의가 당원들만의 1인 1표만으로 완성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네. 민주주의 굉장히 위협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 강철님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그때 매불쇼 출연하고 상승했습니다. 예, 제가 이거 기억을 합니다. 예. 최욱 씨가 오세훈 세탁해줬다고 비판. 저 때 진짜요? 최욱 선배가 어떤 이제 그 별명이 생겼냐면 네. 오세욱이라는 별명이 저 때 생겼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했을 때 오세훈 후보가 아마 저 당시에 매불쇼를 출연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방송이 좀 잘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재밌게 하셨구나. 이 진보 네. 쪽에서도 중도층에 계신 분들은 오세훈 괜찮네라는 소리가 저 방송 이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최욱 선배가 연결돼서 욕을 먹고 계시죠. 예. 그리고 도시의 동부님 같은 경우에는 김한정이 수천만 원을 준 것은 오세훈과 관계없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장 소장님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슈퍼챗 아니 여러 번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추측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명확한 명확하게. 지시와 뭐 사후의 승인 증거 이런 게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 주신 거고 네? 떡국 죄형 법정주의 아니에요. 증거에 입각한 판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것이다라는 관심법을 갖고 판결하는 게 맞습니까? 추정의 네. 원칙. 알겠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1심 선고가 나왔군요. 네. 예. 벌금 1,000만 원 선고가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결과긴 한데 뭐 일부 자기의 바람을 평론하시는 분들이 뭐 무죄니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예. 국민의힘 희한하네. 걸어서 들어와서 앉자마자 방송이 가능하군요. 숨도 좀 돌리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예. 지훈이 형은 이제 변론은 좀 어려워도 방송은 돼요. 맞습니다. 예. 재판보다 방송이 쉬워요. 근데 예. 이걸 재판으로 하라면 못하지만 방송으로 표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1천만 원 지금 벌금인데 뭐 이대로 되면 시장직이 이제 날아가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게 근데 1심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판결 이유들을 다 거의 봤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쭉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번복이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의 문제 같아요. 3.3이 또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6.33 예. 내년 1월에 정도에 결정이 납니다. 최종 결정이. 그래서 뭐 보궐선거가 거의 확실한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최종심이 나서 유죄, 특히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그렇죠. 직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4월 7일 날 이제 보궐선거가 지금 예정이 돼 있으니까 예. 그 강릉의 권선동 의원도 지금 직을 그렇죠. 잃었잖아요. 잃었죠. 그러니까 확정돼서. 예, 거기는 지금 이제 보궐이 정해진 거고. 네. 서울시장 자리도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연상될 수밖에 없는. 예, 그대로 같이 갈 것 같아요. 예. 같이 선거를 할 것 같아요. 그날. 그러니까 633이 네. 정확하게 지켜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국민의힘이 하도 해달라고 졸라가지고. 근데 이번에 게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를 한 것이고 이 특검 기소니까. 특검법에 따르면은 이게 633. 법으로 규정되어 날짜를 있는 정해져 있죠. 상황이라 그러니까 1심이 방법이 끝났으니까 2심 대법원까지 이제 6개월 남은 거죠. 딱 6개월입니다. 네. 지금 7월이니까 6개월이면 이제 내년 1월이 될 내년 것인데 1월. 뭐 중간에 무슨 뭐 명절 끼고 뭐 하고 이런 것도 막 날짜 시간으로 계산하고 막 어쩌고 해가지고 2월이 보통 그 법원 인사 아니에요? 예. 1월에서 2월 사이에 네, 만약에 그게 겹친다 또 뭐 만약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2월이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구정 전에는 된다. 그러니까 2월에 만약에 형이 나와도 4월 제복으로 가는 거고. 그 지금 상황상으로는 뭐 늦춰진다고 가정하더라도 보궐선거가 불가능, 뭐 불가피하다. 무조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보여요. 자, 우리 장윤선 기자는 1심 선고 벌금 1,000만 원 형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사실은 그 명태균 씨가 그 법정 구속되기 전에 전화를 했어요. 느닷없이. 장 기자님 네. 말씀. 그래서 장 기자님 제가 분명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훈은 유죄입니다.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명태균이 명태균 했군요. 예, 그래서 명태균 씨가 이거는 딱 떨어지는 유죄다. 오세훈은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장 당선된 날 명태균 씨가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당신 그 선거법 위반 사건 이거 계류돼 있으니까 자중자애 해라. 이런 입장을 올렸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사실은 근데 다 떠나서 예. 그 후원자가 너무나 명백하고 그리고 그 주고받은 사실이 분명한 증거로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를 오세훈 시장이 알았냐 몰랐냐 네. 그리고 이게 정치자금에 해당하냐 안 하냐 뭐 이런 법리상 다투는 점들이 있었는데 오늘 뭐 재판부는 다 싹 다 인정이 돼서 정치자금 맞고 거의 명태균 씨가 했던 얘기가 다 인정된 그대로 거 다 같아요. 인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빼박의 증거 정황이 나온 거라서 항소심에서도 뒤집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대로 벌금 1,000만 원형이 이제 확정이 되면 대법에서 그러면 이제 당선 무효, 재선거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차피 이 재판은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를 한 거고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10번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공표 3번, 비공표 7번. 네. 그리고 어찌됐건 돈 3,300만 원이 건너갔다. 건너간 정황도 있죠. 예. 그러니까 증거들이 증거가 워낙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뭐 명태균을 잘 모르고 뭐 사기꾼인 것 그런 줄만 알았다 뭐 이런 얘기를 그 말 때문에 명태균 씨가 이제 긁힌 거죠. 화가 화가 좀 난 것 같은데.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그런 말 사기꾼. 그 부분도 법원에서는 완전 달리 판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먼저 알게 된 사람이 오세훈이다. 명태균하고. 그래서 오세훈이 이 밑에 소개를 해줬다라고 법원이 좀 인정을 하거든요. 명태균의 진술을 대부분 인정을 하는데 뭐 그런 얘기는 해요. 다 믿을 수는 없다 이 사람은. 근데 주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진술이 일관되고. 예. 예. 거기다가 정황 증거도 지금 말했다시피 뭐 녹취라든지 3,300이 뭐라든지. 같다는 정황 예. 증거가 있고 이러니까 명태균의 그 사람 자체를 100% 신뢰할 뭐 법원 판단이니까요. 사람 자체를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에서 했던 진술 같은 거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오히려 오세훈 측 사람들이 신빙성이 없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명태균이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고 주장했던 그날 그 오세훈 시장이 그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캐치콜 문자로 남아 있었던 남아있어요. 네,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증거도 있는 거니까. 그 뭐 여론조사 뭐 어떻게 하는지 난 모른다라고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그 첨부 파일을 열어본 흔적도 있고. 나경원 이기게 해달라. 네. 뭐 이런 나경원 증언이 이기는 있었다.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김건희 사건하고 김건희 명태균 사건은 이제 무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명태균 윤석열 사건은 유죄가 됐고요. 그 차이는 딱 하나였거든요. 당사자 간의 어떤 묵시적 합의가 있었냐 없었냐. 그래서 첫 번째 김건희 사건은 계약서가 없는데라는 그런 아주 황당한 시대의 판단이죠. 그 똑같은 윤석열 사건은 거의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뭐 주로 정황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오갔다. 뭐 금액을 책정이 어렵지만 받은 거다 이거는 정치자금 위반이 성립한 거고.
그에 비하면 오세훈은 간단한 사건인 거예요. 너무 정황이 많고요. 정황이 많고 이게 똑 떨어지잖아. 너무 내가 떨어지죠. 지금 여기 썼더니 지금 한 줄이 안 돼요. 네.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이해 안 됐던 건 공표 비공표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그러니까 김한정 씨 후원인이 그냥 그 자료 한번 받아보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취지였던 거 아니에요? 네. 그 자료를 받아본다는 사람이 숫자 조작을 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있는 네.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된다는 게 다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세훈 서울시장 지금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형이 나왔는데 항소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네. 예. 그럼 항소심 갔을 때 뭘 다투게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아예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유일한 거의 오세훈 방법은 명태균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명태균이 지금 좀 입장이 곤란해졌어요. 본인은 법정 구속돼 버렸어요. 원래 창원지방법원에서 하던 재판에서 보석으로 나와 있다가 무죄를 받아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날개를 달았는데 아마 본인은 거의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김건희가 무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사건도 무죄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유죄가 되면서 법정 구속이 돼. 그날 바로 걸려 들어왔죠. 뭐 전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본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멘붕 혹시 만나자 이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매우 멘붕일 것 같고 법정에서 얼음. 예, 그렇죠. 아무 말도 못했어. 결국은 이 사람 2심에 다시 불러가지고 재증인심을 하면서 흔들어야 될 거. 거기서 뭔가를 흔들어서. 그거 아니고는 이거는 물적 증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겠네요. 이거는 명태균이 아인데요 하지 않는 이상은 아인데요 해도 안 되는데. 근데 아인데요 하기에는 서울시 의회에서 명태균 씨가 해놓은 발언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건 또 오세훈 시장과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엄청나게 뭐 논박을 주고받은 내용은 그때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작년 정기국회 때인데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판 끝나자마자 지금 오세훈 시장 항소하겠다라고 입장을 냈군요. 네. 지금 법정에서 나온 그러니까 5개 여론조사의 유죄 정황 납득할 수 없다. 국민들께는 죄송하지만 이 간접 증거만으로 명태균의 진술을 인정한 부분 인정할 수 없다. 근데 이 명태균을 흔든다고 하더라도 아까 좀 다들 말씀하셨지만 이게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한 명의 진술만으로 지금 판결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것도 어려운데. 하긴 그 살려면 그 정도. 그 증거들이 다 가짜였다. 내가 잘못 만들었다. 그래야 스쿨로 온 오세훈이 내 친구 오세훈이었다. 내가 아내다 오세훈인데 그 오세훈은 그 오세훈이 아니다. 그런 정도가 돼야 돼. 네, 동명이인이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명태균 씨 자기의 형량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2,100만 원은 아마 인정했을 겁니다. 돈으로. 그래서 금액이 떨어질 리도 별로 없어. 오르면 올라갔지. 벌금 1,000에서 집행유예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어쨌든 100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 밑으로 갈 수는 없어요. 무죄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고 가정하면 사실은 오세훈 정치 인생 끝났다. 한 110만 원 이렇게 좀 맞춰. 101만 놀리. 100만 판사가 놀릴 수 있죠. 판사가 주문. 네. 법조인다운 평론이 100,000원 이렇게. 100,000원이 뭐야 이거? 100만 1,000원 죄송합니다. 100만 100원. 100만 1,000원. 숫자도 몰라. 100,000원이면 1,100원인데 1,100원이면 땡큐를 오는 통상 90만 원을 해요. 그러니까 단위로 선고를 하거든요. 만약에 그 직을 유지해주려고 한다면 그렇죠. 90만 원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찌됐건 1심이 1,000만 원이니까 깎인다 하더라도 뭐 800, 500 단계겠죠. 그러면 못 벗어나. 감경 사유를 대신판을 2심 판사가 계속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판사도 빡세지. 네, 1심에서 증거들을 다 인정을 해버렸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배격해야 되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를테면은 항소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에는 그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 대통령 사건이 선거법이 1심에서 유죄였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졌는데 당시 굉장히 치열한 법정 다툼이 있었어요. 그렇죠. 증거가 잘못된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거거든요. 이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가지고 지금 항소심 재판부에 이제 계류 중인 이런 상황인 건데 거기에 비춰본다 하더라도 꼼꼼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한 것은 1심이 2심 가서 뒤집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 명확 관화한 모습이거든요. 뭐 저희가 재판했지만 이런 재판을 항소심에서 길게 끌 필요도 없어요. 저희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무 의미 없어요. 댓글창은 지금 벌써 다음 시장 선거 시선이 들어가 있나요? 벌써 후보가 누구냐 뭐 누가 돼야 저도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최근에 좀 설쳐된 1년 가까이 남았는데 설쳐 괜찮아요. 좀 순화시키겠습니다. 많이 나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서울시장 자리에 나경원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좀 언론에 등장을 하거든요. 확실히 국민의힘 쪽 정보는 기가 막힙니다. 서정욱 변호사랑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분들은 그것을 예측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쯤 나의 존재감을 키워야 된다. 네, 그래놔야지만이
지금 서울시장이든 당 대표든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쪽으로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예전에 사실은 안철수, 뭐 나경원 모두 서울시장에 도전했다 뜻을 못 이룬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당내 경쟁에서 밀리면서. 예.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댓글창 분위기 난리 났네요. 아는 정치인 이름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방금 봉재 기자님도 말씀하셨고 쭉 브리핑해 주신 것처럼 증거가 너무 명백하고 증거가 똑 떨어지는 정황이 지금 있기 때문에 감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증거에 비해서는 네. 1,000만 원이 좀 약한데. 벌금 1,000만 원이요. 예를 들면 막 다툼이 있고 이러면은 2심에 가서 증인신문을 추가로 하거든요. 근데 이건 증인신문을 추가로 할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명태균, 강혜경, 그리고 김태열 미래한국 연구소 소장, 네.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까지 4인 성우예요. 4인 성우. 그러니까 그들은 오세훈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해줄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증인신문을 더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감형을 할래야 뭐 없잖아요. 건덕지가 있어. 그 주인공이잖아, 네 사람이. 그렇죠. 아니 올리면 올려도 그리고 이제 선거법으로 이게 당선무효가 운이되는 사건에서 그걸 살려주고 싶으면 1심에서 벌금 한 200만 원 정도가 한계죠. 당한선은 되게 150 정도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2심 가가지고 뭐 80 이런 식으로 해서 살려주고 그래요? 하는데 이거는 1,000만 원이면 2심에서 없는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돼요. 이 대목에서 열받는 게 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는데 내가 오세훈이보다도 흉악범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헌법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이 조영우 재판장이 역대 그러니까 판결을 이분이 한 걸 보면 엄격한 증거주의자더라고요. 엄격한 증거주의자인데 오세훈과 명태균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있으면 그게 엄격하게 그냥 빼박일 텐데 그거는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결정적인 직접 증거는 아니고 간접적인 증언들로 하다 보니까 좀 약하게 나온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래도 다행이네. 진짜 내 최근에 본 뉴스 중에 제일 기분 좋은 뉴스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법원에서도 법원 입장 나오는 게 오세훈 죄질이 좋지 않다. 좋았다.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불가피했다. 이런 메시지가 같이 나왔다 지금. 또 나왔네. 박주민 몸 풀어라. 박주민 몸 풀어라. 그럼 보도 나왔어요? 권리가 있나? 그렇게 순진해갖고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나도 주민등록 서울로 이전할까 생각 중이야. 야, 진짜 기분 좋은 소식이다. 진짜 야 죄질이 안 좋다고 해버리네. 이런 날도 오네요. 이런 날 온다. 근데 왜 죄질이 안 좋다고 하는지 아세요? 왜요? 1번 자료. 1번 자료. 그래, 자료 좀 뿌려봐. 저희 다 매봉쇼에서 만든 건데 1번 자료를 보시면 오세훈 잡을 오세훈법이라고 제가 그저께 방송을 하면서 했는데 실제로 오세훈이 국회의원 초선 의원이었을 때 2004년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을 다 개정을 합니다. 오세훈법을 만들어서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로만 그 선거 비용을 써라. 근데 지금 선관위 신고된 계좌로 안 하고 뒷돈으로 했잖아요. 해납으로 한 거야. 본인이 개정한 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한 거예요. 훌륭하다. 본인이 지금 개정한 것 때문에 뒷다리 제대로 잡고 이걸 한참 동안 그래서 오세훈법이라고 불렀거든. 오세훈법이라고 불렀어요. 오세훈법이에요. 이름이 오세훈법. 와, 오세훈은 진짜 착하다. 멋져. 이거 괜찮네. 기분 좋다. 야, 자, 그리고 뭐 자료 없어요? 우리 좀 기분 좋게 할 만한 자료? 왜냐면 약간의 불안감이 있어서 그래. 아니, 근데 2심에서 글쎄요. 저는 사실 한 징역 6월에서 12월 사이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역대 이 정도 금액 지금 3,3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원래 검찰 수사 단계에서 5,300이었어요. 원래 2천만 원은 현금으로 주고 계좌로 입금한 건 3,300이었는데 2천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꿀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인정을 안 하고 근데 그게 2천만 원이 없어진 거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인정된 게 보니까 3,300 중에 2천만 원 정도 인정이 됐잖아요. 네. 근데 왜 1,300은 왜 날라간 거야? 그게 아마 그러니까 보궐선거 끝나고 입금한 건 인정을 안 한 것 같아요. 보궐선거? 네, 보궐선거 끝나고 아니 그러면 보궐선거 끝나고 준 돈은 끝나고도 계속해서 김한정 씨는 그 윤석열 대선 여론조사비도 김한정이 내거든요. 왜냐하면 명태균이 윤석열 김건희 친한 것 같으니까 자기 그 패밀리들 윤석열 캠프에 넣으려고 돈을 댔는데 그 명태균이가 안 넣어준다고 또 욕을 하는 녹음 파일을 저희가 공개했죠.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몫이다 이거. 인정 안 된 1,300은 오세훈 몫이 아니고 윤석열 몫이다. 그렇게 이제 다른 용도다. 무슨 말인지 알겠네. 판결문을 좀 받아봐서 네네. 좀 분석을 해야. 그러니까요. 지금 세용님이 갖고 계신 불안감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확실히 지금 유죄가 나왔고 죄질이 나쁘다는 표현까지 나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선 무효형. 그러니까 사실 특검이 걱정했던 거는 서울시장 날아갈까봐 법원이 그걸 두려워해서 정치적 판단하면 안 된다가 특검의 마지막 그 주저함, 어려움이었는데 우리도 그런 우려가 있었고 확실히 이제 상실형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은 이미 돌파한 것 같아요. 진짜. 왜 이렇게 근데 기분 이게 좋냐 이거 진짜. 진짜 또 그러네. 다른 정치인 같았으면 이거 징역형 나왔을 텐데 벌금 1,000만 진짜 적게 나오긴 했는데 어찌됐든 맞지? 적은 거. 적죠. 이제 적은데 어쨌든 자료 7번을 보시면 제가 이럴 줄 알고 이런 거 다 만들어 놓지 않겠습니까? 자료 7번. 내년 2월 28일까지 3심까지 확정이 되면 그러니까 재보선은 선거는 내년 4월 7일. 내년 4월 7일. 2월 28일을 넘어갈 확률은 없거든요. 내년? 그렇죠. 올해 한. 이게 진짜 대놓고 조희대 대법원이 뭐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한은 저 못 넘기기 아니 때문에.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소신과 관련된 일이에요. 파견수한테 어떻게 했어? 선거법을 빨리 재판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저거 지킬 거예요. 훌륭한 분이야 조희대. 이 조희대법이야. 큰 선거에 다 관여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내년 4월 7일에 서울시장 선거 다시 하고 강릉 국회의원 선거 다시 한다. 권성동이 날라갔거든. 권성동이 최근에. 그러면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 4월 7일. 근데 일단 1심 선고 자체가 1심 선고 자체가 이제 6을 넘겼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이유로 오세훈이 좀 늦춰달라고 했고, 그걸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한 1개월여가 좀 늦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633이 꼭 지켜지느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꼭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뭐 선거가 있다, 이런 게 없어요. 고려 대상이 없어요. 급심에서 안 지켜도 대법원이 땡겨서 맞춘다니까 그러네. 1년 안에 한다고 뭔 소리야 다 놓고. 오히려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소심해. 대선도 그렇게 하는데. 아니 자기 일이니까. 근데 이제 변호사들은 아침에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방선거 전에 선고를 안 한 거는 무죄이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저 조영우 부장판사 스타일을 봤을 때 그게 아닐 거라 저는 생각은 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지방선거 전에 벌금 1,000만 원 때려봤어요. 오세훈 당선됐을까? 후보가 됐을까? 그렇잖아요. 당선되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뒤로 늦춰서 한 거죠. 정당한 거죠 보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건 잘한 일이다. 근데 뭐 말씀하셨듯이 대법원에서 맞출 겁니다. 그럼 1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있어요. 안 끝나 임기가. 그러면 시나리오 A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시나리오 A 거의 한 80% 되죠. 시나리오 A. 근데 1,000만 원에서 그건 좀 아쉽긴 해. 근데 100만 원 이하까지로 갈 수 있을까 싶은데 저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어렵다니까요. 법리적으로 좀 어렵다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가 뭐 봐야겠습니다만.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150 이렇게 주거든요. 1심에서. 그럼 2심에서 80, 90. 예전에 저희 뉴스타파에서 데이터 분석한 적도 있어요. 2심에서 낮춰줄 거 예상하고 어떻게 줬는지도 데이터 저널리즘으로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그래? 1,000만 원에서 간 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벼워 보여요. 또 실질적으로도 가벼울 수는 있는데 정치인에게는 사실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가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정치인 본인에게는. 그건 맞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난 지 이제 몇 개월 안 된 시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을 때렸다는 거는 상당히 법원 입장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일단 각오와 결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냉정하게 해야죠. 왜 이렇게 잘생겨 보이시죠? 잘생기셨네. 나경원도 설렐까? 모르겠어요. 같이 설렐 수 있겠다. 나경원도 설렐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건 또 1탐 상피야. 장동혁 대표도 설레지 않을까요? 장동혁은 좋고 너무너무 해피하고 거기. 그러면 좋아.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 나온다고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한동훈이가 또 설렌다고? 아니야. 부산에 뼈를 묻고. 그렇죠. 아니야. 그러면 나는 더 좋아. 나 진짜 한번 해볼게. 진짜. 아니. 내 인생 걸어볼게. 한동훈이는 이미 지금 김포가 서울시가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논쟁이 됐고 선거 쟁점이. 목련꽃이 지금 한 3번 피었거든. 그러니까. 야, 만약에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나온다면
그 의원직을 내려놓고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출마를 하려면. 웬 개꿀이냐. 와, 이거 나 또 이제 완전 또 최근에 내가 좀 많이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야, 뭔가 이 파이팅 확 올라오네. 아니, 만약에 장동혁 나가고 국민의힘을 접수한다면 그 가능성 없지 않아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접수를 못 한다면 안 되겠지만 국민의힘을 접수를 한다면 아니 이제 이걸로 장동혁이 또 기세가 올랐기 때문에 그건 두고 봐야죠. 그럼 우리가 진짜 정말 힘 모아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지난 6월의 그 아픔, 그 상처 치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제일 좋은 건 한동훈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거지. 나경원이 국힘으로 나오고 장동혁이 지원 유세하고 이게 일타 몇 피야 도대체. 그러면은 곽수산이 당선된다. 근데 진짜 잘해야지. 맞아. 진짜 잘해야지. 야, 정말. 일단 설렌다, 조선일보의 기대는 슬쩍 한번 무너졌네요. 최근에 칼럼에서 오한석 연대. 그렇지. 그걸 계속 밀었는데. 네, 밀었거든요. 세게 밀었어. 네. 근데 어찌됐든 한동훈으로서는 자기보다 여론조사 잘 나오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오세훈이 큰 돌 하나 치우게 되는 셈이죠. 오세훈이 없어지면 다음 대선 때. 대권으로. 대권에 그 한동훈 얘기한다는 게 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아니 근데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세훈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유죄 나온 겁니다. 오세훈 전 모델이 이준석 아니에요? 오세훈 이후 모델. 오세훈 바로 다음 모델. 아니 그래서 제가 이준석하고 홍준표가 있죠. 맞아요. 홍준표가 있는데 저기 보니까 김건희 특검할 때 홍준표 사건이 대구경찰청에서 김건희 특검으로 안 넘어갔더라고요. 전 이런 경우는 처음 봤는데 이준석 사건은 넘어가서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근데 마무리를 안 지고 이준석 사건은 다시 서울경찰청으로 갔어요. 경찰로 갔고 홍준표 사건만 이상하게 대구경찰청에 계속 있다. 그리고 강혜경, 김태열 등 참고인 조사를 다 마쳤고 그리고 이 변호인들이 모든 자료를 대구경찰청에 다 제출을 했는데 소환 조사를 안 했고 그리고 대선이 뭐 끝나고 했을 때 갑자기 저거 아니었습니까? 하와이 가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맞아요. 저는 그때 출국 금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출국 금지가 안 됐더군요. 그래놓고 최근에 홍준표 전 시장이 오세훈 너 큰일 났다고 윤석열 그 유죄 나오니까 오세훈 너 큰일 났다고 남의 얘기하듯이 하는데 제가 이 수사 기록 전체를 다 봤잖아요. 근데 홍준표 시장이 오세훈의 한 3배 정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3배. 2020년 선거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출마지를 3번 옮기는데 3번 옮기기 전에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먼저 다 해줘요. 그거를 측근 박대기 쪽에서 전화해서 입금하고 한 거 녹음 파일 제가 다 공개를 했고 다 했었는데 이상하게 홍준표에 대한 수사는 지금까지도 이러니까 이제 경찰 욕먹는 거죠. 대구경찰청이 자꾸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뭐 홍준표는 공직자는 아니니까 일단 이준석 좀 이준석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경찰청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고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는 그 고령군수 출마하려고 했던 백이동 씨가 대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대납을 했고 백이동과 이준석이 여러 차례 만나고 함께 찍은 사진도 우리가 다 공개를 했고 했는데 수사가 멈췄죠. 우리가 그거 얼마나 많이 다뤘는데 증거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놓치고 있었네. 그거 하셔야지. 아니 왜냐하면 이제 유죄가 났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봉지요. 제가요? 봉지욱 작품이잖아. 아니, 그거 할 만큼 다 했는데 이제 경찰 수사를 이런 이제 매불쇼 여론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촉구를 해. 우리가 다 잊어버렸잖아요. 알겠습니다. 와 오늘 진짜 얼마 만에 이렇게 내가 기분 좋냐. 그러니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 너무 행복한데. 좋은데요. 이 또 그 나는 또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랑 또 서사가 있고 이 기분이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지방선거에 얼마나 힘들었냐 고통받았잖아. 맞아요. 야 이걸 다시 이제 보고 나는 느낌이라서 참 행복하다. 와 일단은 뭐 아직까지 뭐 결론 난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확정된 것도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저희가 판결문을 좀 보고 내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기분 좋으니까 이 정도에서 저희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그럼 영상도 좀 볼 수 있나요? 영상 아마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꿀맛이네요. 네. 꿀맛입니다. 네. 자, 우리 박주민 의원님. 지금 검찰개혁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지금 잘 정리가 되는 것 같던데요. 맞죠? 맞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로 갈 거예요. 제가 사실은 보도상으로. 원내 지도부하고 어제도 확인을 해봤어요. 하셨죠? 그랬더니 뭐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맞죠? 하는 거 봐서는 크게 이견 없이 맞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맞죠 하면서 자꾸만 제가 이제 들어오기 직전에 본 보도가 좀 자꾸 찝찝해가지고 오늘 그 법사위 그 소위에서 그 법무부가
보안 수사권 존치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냈더라고요. 뭐 법무부야 뭐 계속 그런 입장이었어요. 아, 그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이미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라고 네, 얘기하셨고 네. 당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수기 과정을 거쳤지만 네. 절대 다수의 의원들 그리고 원내 지도부의 입장이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보안수사권은 폐지였기 때문에 네. 뭐 큰 이견 없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당정 조율이 어제 된 거 아닌가요? 어제 보니까 청와대에서 조기에 빨리 조기에 빨리 해달라고 정리하라고. 그런 입장이 나온 맞습니다. 것 자체가 네. 당정 조율이 된 거. 오늘 끝났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통과 안 되나? 바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일정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 서영교 의원님은 위원장님이신데 청주지검 항의방문 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회의는 안 열릴 것 같은데. 아까 박전 의원님이 회의 가신다고 그랬죠. 회의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여시나 보네요. 네. 박지원 의원님 혼자 거기서 주무시네. 청주지검은 가까워서 가까운데.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시네요. 10시 원래 청주지검 앞에서 하시기로 했는데. 그 청주에서 영장 기각한 거 그것 때문에 가신 맞습니다. 거죠? 네, 영장 기각한 거. 근데 진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통신 자료, 그러니까 통화 기록은 모든 통신사가 딱 1년만 보관을 하잖아요. 네. 근데 청주시의원 그 사건은 2024년 사건이에요. 근데 통상 수사를 하면서 통신 내역을 보려고 하는 거는 얘가 사건이 이제 수사를 받을 때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영장 청구나 그렇게 할 때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공범이 있는지. 네. 그렇다면 당연히 1년치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24년 사건이라서 2년 전 사건이라서 그거를 불허했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네. 저도 2023년 9월에 수사 받았을 때 보도를 했을 때는 제가 2022년 2월에 했거든요. 이미 저 통화 내역은 없어요. 그때 1년 거. 지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한 번 안 해요. 수사하는 동안 계속합니다. 얘가 누구랑 통화하는지 그렇지. 보려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런 핑계를 댄다. 말도 안 되는 핑계죠. 그러면서 보안 수사 해야 된대잖아. 네, 그러니까요. 증거를 없애기 때문에 보안 수사 해야 된대잖아. 그럼 이제 그 의심하는 것은 이제 그 검찰과의 유착이 있었던 거 아니냐? 전관이 먹힌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 식구 감싸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안 사건 없어도 영장 청구 안 해주고 문개고 하면서 충분히 견제를 해요. 네, 기소 안 해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언젠간 또 고민해봐야 돼. 우리 사회가. 그건 맞잖아요. 중요한 문제. 그리고 뭐 독일 사례, 일본 사례 뭐 이렇게 듣는데 독일, 프랑스, 일본 사례 듣는데 일본이나 독일 여기는 경찰이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렇죠. 직접 하죠. 경찰이. 그리고 급한 사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한동훈 뭐 계속 긴급 체포 얘기하던데 경찰의 권한이 더 세요. 검사가 알려진 나라치고 네.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네.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진짜 한번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돼요. 그 얘기는 아예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해야 될 시간에 왜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시간을 보내냐고. 그러니까. 정말.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기분 좋게 다 함께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1,000,000원은 이건 진짜 참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네. 그냥 법대로만 하면 무조건 유죄지만 나는 좀 불안했거든. 그 불안감을 계속 갖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진짜 많아. 자료가, 증거가. 근데 선별한 것만 해도 똑 떨어지잖아. 그렇죠. 맞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기 퇴근입니다.